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434명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환자 발생이 이번 달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었습니다. 관리가 좀 덜 되거나 하면은 1000명대까지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이번에서? 그런 내년 말에서 내후년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극히 일부의 모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단순히 방역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로 보였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작심한 듯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같이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극히 일부의 모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 방역은 그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그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만 할 것 같습니다. 2, 3초간 다음 말을 준비할 정도로 꽤 꼭꼭 씹어서 얘기한 문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전해철 변호사님. 오늘 문 대통령이 썼던 단어를 보면 일단 몰상식, 적반하장, 음모설, 일부 개신교회들을 향한 이 표현들이 꽤 수위가 높았습니다. 네, 사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 교계 지도자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특정 교회를 언급한 단락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정 교회라는 것은 아마 정강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인 것이 확실해 보이는 그런 맥락인 것이고요. 예.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특정 교회를 언급하면서 성토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개신교 교계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사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한 것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 방역에 있어서 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당초 취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사랑제일교회 비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여러 발언 중에서 예배나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다. 모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교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굳이 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할 수 있는 그런 과한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종교계 전체의 방역에 대한 협조를 지도자들로부터 받아내는 일입니다. 근데 이 같은 발언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할 말을 했다. 따끔한 일침을 했다라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방역의 관점에서 볼 때 저런 발언이 오히려 반발을 사게 되고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면 협조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결과를 낳게 되지는 않을까. 차라리 조금 더 톤을 다운하시고 전반적으로 개신교계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요구했다면 이 교계의 지도자들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정부 당국의 방역에 협조하겠다고 나오지 않았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부드러움이 오히려 강함을 제압한다는 유능쟁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실제로 뭐 이 발언, 대통령의 취지에는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다만 이번에 8월 코로나 재확산이 오롯이 다 교회 탓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2차 대유행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물론 8.15 광화문 집회의 책임도 있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이후의 행동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전체 제2차 대유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씌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정상적인 정부고 겸손한 정부라고 한다면 저런 자리를 빌어서라도 대통령 입으로 일단 제2차 대유행의 감염이 시작되고 방역에 실패를 하게 돼서 대통령으로서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방역에 성공했던 것은 대통령의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의료진의 잘해서니까 국민들에게 공을 돌리고 방역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고개 숙이고 정부가 먼저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 국민의 협조를 원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정상적인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장평론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 자리는 개신교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교회발 집단 감염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 이 교회에서부터 좀 협조를 해달라는 간곡한 협조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필요한 것인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뿔이 나 있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어 자체가 물론 사랑제일교회라는 특정 교회를 겨냥한 말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저 단어들을 직접 써가면서 음모론이니 적반하장이니 이런 말을 써가면서까지 교계의 지도자를 모아놓고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정무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큰 것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저렇게 주장하는 분들은요. 과거의 기독교 역사입니다만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역에 협조하는 것들을 간곡히 부탁하면 되는 걸 교회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비춰지면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공권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걱정이 매우 큽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해명과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한교총 회장인 김태형 목사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봅니다. 그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께서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바로 앞에 두고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한교총 회장인 김태형 목사가 정부 관계자들께서 물론 뭐 방역도 방역입니다만 종교단체를 사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글쎄요, 정면 충돌로 봐야 되는 겁니까? 종교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으로 보장되고 또 헌법을 통해서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을 보면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조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돼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먼저 강조하고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종교 집회,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권력 그 사용을 얘기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 교계에서 생각하기에는 아까 얘기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배는 본질적인 내용으로 보는 걸로 봐야 되죠. 오늘 오찬 자리 굉장히 기대가 많았습니다만 홍보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를 못해도 좋은데 밥을 사고 욕을 먹지는 말자. 오늘 오찬 열심히 준비해서 했을 텐데 이 자리가 우리 교단, 우리 그 종교계의 마음을 잡았는지 아니면 문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을 더 확산시켰는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청와대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문 대통령께서 요즘 자주 좀 역정을 내시는 것 같다. 이해는 갑니다. 국정이 잘 쉽지가 않죠. 외교안보 문제도 잘 풀리지가 않고
경제, 특히 부동산 문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풀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조바심이 나는 건 이해를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아까 몰상식이라든지 음모설, 적반하장, 대통령의 언어가 이런 얘기가 특히 종교 인사들 사이에서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 적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닌가. 야당과도 갈등이죠. 지금 종교 인사들과도 갈등이죠. 의료진과도 갈등이죠. 그 집회를 허용한 판사들에게도 불만하죠. 이렇게 가다가는 마지막에 임기 말에 주변에 누가 남을지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최근 심경을 했던 취재하신 거 전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거에 단언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교회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통합당에서도 좀 비슷한 거를 정리를 했는데 실제로 신천지 탓 혹은 이번에 일부 개신교회 탓 여러 가지 이유는 굵직하게 있습니다만 정부가 섣불리 경제를 좀 풀기 위해서 방역을 느슨하게 하다가 이런 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반발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저 이야기 여기 화면에 나온 것처럼 조경태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관련해서 8번의 오판을 했다라고 이제 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으로 대통령이나 정부 차원에서 방역이 이제는 잡혔다라고 자만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방역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해서 경제 살리기 쪽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거나 이런 식의 시그널을 보냈을 때 오히려 역작용으로 방역이 더 확산되고 실패했다는 것을 지금 경험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방역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코로나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를 막는 이유로 경제가 셧다운되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럼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때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협력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나는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는 억울할 뿐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지 않아서 그렇고 의료진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협조 안 해서 그렇고 교계 지도자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신천지 신도들 탓이고 사랑제일교회 탓이라고 해버리면 대통령과 정부가 진심을 가지고 경제도 살리고 방역도 성공하려고 했지만 그 방식이 굉장히 겁박을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권위적인 태세로 간다고 한다면 진정어린 국민의 협조, 진정어린 국민들의 그 도움은 받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귀담아 드려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오늘 청와대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거리들이 조금은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코로나 소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